기계 소음과 바다의 짠 내음으로 항상 활기찼던 삼천포 항구의 가족 건어물 공장에 무서울 정도의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트로트 왕자 박서진 가문의 경제적 기반과 감정의 뿌리를 흔드는 전례 없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격렬한 설전 끝에 큰오빠 박효영 씨는 부모님의 평생 업적이자 세남매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깃든 건어물 가게를 공식적으로 폐쇄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하루 5천만 원에 달하던 매출이 순식간에 제로가 되는 경영상의 중단일 뿐만 아니라 박 씨 일가 내부에 돌이킬 수 없는 신뢰 파괴를 알리는 경종이기도 했습니다. 이 붕괴의 폭풍 속에서 모든 시선은 막내 동생 박효정 양에게 쏠렸으며 그녀의 혁신에 대한 야망과 서울의 화려한 후광에 영향을 받은 생활 방식이 본의 아니게 두 오빠를 가혹한 권력과 책임의 전쟁으로 몰아넣은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갈등의 발단은 박서진 씨가 건어물 가게 장부에서 거액의 재정적 구멍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효정 양이 일본 시장에서의 브랜드 투자라는 명목으로 독단적으로 집행한 불분명한 지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여론의 구설과 악의적인 편집으로부터 가족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효정 양은 출처가 불분명한 금융 파트너들과 비밀리에 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의 신용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정도로 지독한 가난을 겪으며 형성된 규율과 엄격함을 가진 서진 씨는 여동생의 독단적인 공장 운영 개입을 방치한 큰오빠 효영 씨의 과도한 응석을 무례하게 질책했습니다. 갈등의 정점은 서진 씨가 효영 씨에게 동생을 해임하고 정신개조를 위해 다시 삼천포 주변을 하루 10시간씩 뛰게 하라고 요구했을 때였으며 효영 씨는 이를 평생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형의 자존심을 짓밟은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진 씨의 냉철하고 전문적인 논리에 밀려 자신의 구역에서 세력에 밀린 효영 씨는 결국 극단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생과 타협하거나 여동생을 처벌하는 대신 효영 씨는 건어물 공장의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수출용 창고를 봉쇄하며 전 직원에게 무기한 휴업을 명령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큰오빠의 이러한 행동은 서진 씨의 과도한 압박과 효정 양의 미성숙함에 대항하는 일종의 경제적 자해와도 같았습니다. 가게 문에 걸린 영업 중단 표지판을 본 서진 씨의 표정은 엄청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항상 묵묵히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갈등을 중재하던 순한 형이 이토록 비정한 결정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은 산림남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2배로 늘어난 자산과 드높은 명성이 때로는 소박한 어부 가족의 평화를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적나라한 이면을 폭로했습니다. 붕괴의 근원으로 지목된 효정 양은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서진 씨의 분노뿐만 아니라 큰오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의 커리어를 포기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효정 양이 비밀리에 파트너들을 만난 진실은 사실 서진 씨가 꿈꾸던 자선병원 건립을 위한 독립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나 사업적 미숙함과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는 습관이 선의를 언론의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족 재정에 깊이 개입하지 말라는 백지영, 은지원 등 선배들의 앞선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텅 빈 생선 건조대 사이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평소에 장난스러운 파마머리가 눈물에 젖어 흐트러진 효정 양의 모습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뢰로부터 축출될 위기에 처한 국민 여동생의 가슴 아픈 이미지를 그려냈습니다. KBS 스튜디오의 출연진 역시 이 사건의 규모 앞에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효정 양을 데려다 키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은지원 씨는 자신과 효영 씨의 응석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망치고 계산적인 연예계 속에서 잘못된 안전 불감증을 심어주었음을 깨닫고 말을 잃었습니다. 백지영 씨는 공장 폐쇄가 일본 파트너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박 씨 일가가 일궈온 모든 자산을 휩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세 남매 관계의 내막은 이제 서진 씨의 지나친 강직함, 효영 씨의 보수성, 효정 양의 조급함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비달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균열은 더 이상 리얼리티쇼의 대본이 아니라 서울의 번화한 구설 속에서 가족 간 소통 단절이 부른 실제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은 효영 씨가 폐쇄 선언을 한 직후 박서진 씨가 공장의 모든 운영을 감사하기 위해 변호사팀을 고용했다는 점입니다.
친형을 상대로 한 이러한 매정한 행동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스타일과 국제적 전문성이 과연 천륜보다 중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진 씨 측은 효정양의 잘못된 투자 항목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일본 내 탈세 및 무역 사기 혐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권력의 판 위에서 효정양은 순진함의 피해자이자 균열의 가해자로서 가여운 장기판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폐쇄의 어둠 속에서도 인본주의적인 상황은 발생했습니다. 서진 씨의 매니저가 중단 기간 동안 삼천포 노동자들의 기본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효영 씨에게 비밀리에 사재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는 서진 씨의 냉혹함 뒤에 여전히 숨겨진 사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형을 파멸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효정양이 초래한 위험을 형이 깨닫게 하기 위해 멈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효영 씨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는 서진 씨가 수년간 이어온 자신의 희생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군 것에 대해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문을 다시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궁 전쟁으로 박 씨 가족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하락했으며 서울 거리의 서진 씨 광고판들은 가족 스캔들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낯설게 변해버렸습니다. 건어물 공장 폐쇄 사건에 관한 보고는 해 진력 삼천포 항구의 세 지점에 각자 떨어져 서서 서로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는 세 남매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효정양은 아버지가 고생하며 고기를 잡던 바다를 바라보며 가족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다면 부유함이나 화려한 웨딩 화보 촬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진실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심리적 짐이 되겠지만 이는 또한 그녀가 의존과 헛된 명예욕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로 돌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충격요법이 아니라 재정적 변동과 허영의 함정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유명세와 천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값진 교훈입니다. 건어물 공장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가난을 딛고 일어선 상징이었던 한가문 제국의 종말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 답은 후회의 눈물과 박 씨 남매들의 가냘픈 화해 노력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